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지능 기술 키워드로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스마트 사운드의 조은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트 관리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 최신 AI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사운드에서 AI 융합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전에는 하이트론 시스템즈 중앙연구소 ICT 팀장을 역임했고 포커스 HNS 팀장, 프라비스 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제 주요 관심 분야는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 헬스케어, 비전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최근에는 호흡음 분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질병 진단 IoT 장치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주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최신 AI 기술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자의 관점에서 왜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AI의 이해 능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기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 그리고 연합학습과 연속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활용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술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I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퓨샷 러닝과 제로샷 러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도메인 적응과 도메인 일반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I 모델이 다양한 환경에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MLOp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의 개발에서부터 배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입니다. 최신 AI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기술의 보편화로 인한 필요성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에서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신 AI 트렌드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AI 기반 자동화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료 의사결정은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AI의 예측 분석은 더욱 정확한 일정 및 리소스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AI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IT 프로젝트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AI와 관련된 윤리 및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 혁신자들은 프로젝트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우리의 프로젝트 관리 실무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데이터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습 방법입니다. 멀티모달 학습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학습하는 AI 기술입니다.
이는 인간의 인지 과정과 유사하게 여러 감각을 통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AI에 적용한 것입니다. 멀티모달 학습의 핵심 목표는 여러 유형의 정보를 통합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거나 음성과 비디오를 동시에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인지 과정과 유사한 학습 능력을 AI에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AI는 더욱 풍부하고 맥락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모달 학습의 주요 활용 분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카메라 영상과 라이다 데이터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결합해 더 안전한 주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진단 분야입니다. 엑스레이와 MRI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인 데이터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결합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를 결합한 분야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이나 비주얼 질문 응답과 같은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형 AI 분야입니다. 텍스트와 음성 인식을 결합한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모달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인 클립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립은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미지 텍스트 매칭 모델로 2021년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립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미지와 이에 대응하는 텍스트 설명을 동시에 학습하여 두 모달리티 간의 의미적인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제로샷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작업에 대한 별도의 학습 없이도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웹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개념의 시각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학습 방식은 대조학습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관련 있는 이미지 텍스트 쌍은 최대한 가깝게, 관련 없는 쌍은 멀게 표현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클립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일반화 능력입니다. 특정 태스크에 대한 미세 조정 없이도 다양한 시각적 인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기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레이블이 없거나 레이블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부족입니다. 많은 경우 라벨링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모델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라벨링 비용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일부 데이터는 너무 복잡해서 라벨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제약 문제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의 경우 실제 의료 전문가들이 레이블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기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효과적인 모델 학습을 가능케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지도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은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주요 목표는 대규모의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특징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표현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스트림 작업이란 사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구체적인 응용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감정 분석, 문서 분류, 질문과 답 등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운스트림 작업에 해당됩니다. 자기지도 학습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유용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AI 작업에 활용 가능한 범용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의 주요 활용 분야로는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버트, GPT 등의 언어 모델이 대표적이며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등이 활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지도 학습의 예시입니다. 심클레어 같은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레이블 없이 이미지의 유용한 표현을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대조학습입니다. 심클레어의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변형 이미지를 적용해 여러 버전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변형된 이미지를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특징 벡터를 추출합니다. 같은 원본 이미지에서 나온 변형들은 서로 유사하게 이미지에서 나온 변형들은 서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클레어는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강력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이후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클레어는 자기지도 학습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레블링 없이도 유용한 특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효율성과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도 학습은 소량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대량의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주요 목표는 적은 양의 레이블링된 데이터로도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반지도 학습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적어도 모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블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블링이 부족한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기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레이블링된 소수의 데이터와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느냐 아니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기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로 먼저 학습한 후에 소수의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파인튜닝하는 방법이고, 반지도 학습은 동시에 학습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지도 학습의 주요 활용 분야는 의료 분야에서 진단 모델,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 자연어 처리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소량의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큰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슈드 레이블 알고리즘과 노이즈 스튜던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슈드 레이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초기 모델을 학습한 후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의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이 예측값을 실제 레이블처럼 취급하여 모델을 다시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노이즈 스튜던트의 방법은 교사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교사 모델을 먼저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예측을 생성합니다. 이 예측을 사용해서 더 큰 학생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때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하여 학생 모델의 경고성을 높입니다. 학생 모델이 다시 교사가 되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합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학습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으지 않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연합학습의 핵심 개념은 여러 기기에서 분산된 데이터를 활용해 로컬에서 학습한 후에 중앙 서버로 모델 업데이트만 전송하여 공동으로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합학습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보호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각 기기에 남아있고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 준수입니다.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수많은 기기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학습이 가능합니다. 연합학습의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여러 병원 간의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진단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습입니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맞춤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 간 민감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이상탐지 및 신용평가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학습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연합학습의 아키텍처와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아키텍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앙 서버고, 두 번째는 로컬 클라이언트, 세 번째는 통신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서버의 경우 전체 학습 과정을 조율하고 글로벌 모델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각 기기나 기관에서 로컬 데이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로컬 클라이언트를 학습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 서버와 로컬 클라이언트 간의 모델을 파라미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채널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작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서버가 초기 글로벌 모델을 로컬 클라이언트에 배포를 합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받은 모델을 자신의 로컬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학습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중앙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중앙 서버는 받은 업데이트를 집계하여 글로벌 모델을 갱신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연합학습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지만 데이터 공유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속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학습은 과거 학습한 지식을 잊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연속학습의 핵심 개념은 AI 모델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망각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방법의 주요 목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점진적인 지식 확장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성능 유지입니다. 연속학습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효율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고도 순차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모델의 적응성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세 번째는 저장 공간의 절약입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새로운 정보만 학습하면 됩니다. 연속학습의 주요 활용 분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새로운 질병 연구나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환경이 변할 때 로봇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취향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속학습의 가장 큰 문제는 파국적 망각 문제입니다. 이는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급격히 잊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파국적 망각을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때 이전 작업에 대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이전에 익힌 기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엘리스틱 웨이트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전 작업에서의 중요한 가중치들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연속 학습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러닝은 AI 모델이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방법입니다. 메타러닝의 핵심 개념은 학습 방법을 학습한다는 개념입니다. AI가 다양한 작업을 경험하면서 학습 자체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메타러닝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모델이 새로운 작업이나 데이터셋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일반화된 학습 능력을 배양하며 특정 문제에 맞춘 모델이 아닌 범용적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메타러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빠른 적응성입니다. 새로운 작업이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학습 시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다양한 작업에 대해 일반화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여러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메타러닝의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보틱스에서는 로봇이 다양한 작업이나 환경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며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새로운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화 서비스에서는 각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메타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모델 오그노스틱 메타러닝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은 2017년도에 첼시핀이 제안한 방법으로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메타러닝 방법입니다. 메타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초기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 초기 파라미터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 몇 번의 업데이트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이제는 퓨샷 러닝과 제로샷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AI가 사람처럼 적은 데이터 혹은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먼저 퓨샷 러닝은 소수의 데이터 샘플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목표는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모델이 일반화 능력을 가지도록 하여 데이터 수집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러닝입니다. 이 모델은 전혀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나 카테고리에 대해 사전 지식 또는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목표는 새로운 클래스나 카테고리에 대해 학습 데이터 없이도 모델이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절감입니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성과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나 도메인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일반화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퓨샷 러닝의 구체적인 예시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퓨샷 러닝과 일반적인 지도학습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지도학습은 각 클래스마다 많은 수의 예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퓨샷 러닝은 각 클래스당 몇 개의 예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로샷 러닝의 구체적인 예시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샷 러닝은 학습 단계에서 전혀 보지 못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추론 능력과 비슷한데 예를 들어 줄무늬가 있고 목이 긴 동물이라는 설명만으로도 기린을 떠올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로샷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의미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클래스의 특성과 속성을 벡터 공간에 매핑하여 보지 못한 클래스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AI 모델이 특정 도메인에서 학습한 후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도메인에서 학습한 후에 비슷하지만 분포가 다른 도메인에서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주요 목표는 모델이 출발 도메인에서 학습한 후에 레이블이 부족하거나 없는 목표 도메인으로 전이하여 높은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학습하여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주요 목표는 여러 도메인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델이 새로운 학습하지 않은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들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환경이나 데이터 분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 대규모 레이블링 없이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성입니다. 네 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도메인이나 환경에서도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확장성입니다. 다음은 화면의 그래프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스 도메인에 대한 학습을 한 다음에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도메인인 경우에 최대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상황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델이 크게 저하됩니다. 하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한 모델은 성능이 잘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MLOp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Ops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즈의 약자로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 운영하고 이를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MLOps의 핵심 개념은 머신러닝의 모델 개발, 배포, 모니터링,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DevOps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LOps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델 업데이트, 데이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 시스템의 자동화된 파이프러닝을 구축함으로써 개발과 운영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합니다. 네 번째는 모델 성능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 탐지 및 수정을 합니다. MLOps의 주요 구성 요소는 버전 관리 시스템과 지속 통합, 지속적 배포와 모델 모니터링과 모델 컴포넌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 개발부터 배포, 유지, 보수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AI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MLOps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델들을 정리를 하면 먼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으로 멀티모델 학습에 대해서 알아봤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으로 자기지도 학습 및 반지도 학습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속학습을 알아봤고 개별 장치에서 데이터를 모아 학습하는 방법에서는 연합학습을 알아봤습니다.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한 기술로 퓨전러닝과 제로샷러닝을 알아봤으며 AI가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기술로 메타러닝을 알아봤습니다. 특정 도메인에 맞춰 AI 모델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메인 적응과 도메인 일반화를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적화된 기술로는 MLOps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AI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논의한 AI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챗GPT입니다. 이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 발표의 자료의 초안 작성과 아이디어 구체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라우드입니다. 이 또한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모델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예시 제공에 활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퍼플렉시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정보 검색과 답변 기능을 제공하는 AI 서비스로 최신 연구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감마입니다. 이 서비스는 슬라이드 디자인과 편집을 자동화해주는 AI 기반 도구로
발표 자료의 시각적인 구성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칼라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학술 논문 요약 및 분석에 특화된 AI 도구로 복잡한 연구 논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발표 자료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오늘 논의한 AI 기술들을 실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은 단순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키워드를 알아보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